자,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흐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다음 주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처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음 주 시장도 결국은 지속적인 박스권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1월달 주도주가 인공지능 로봇 챗 GTP 우주항공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의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주식들이었고 1월달 주도주가 그 다음에 2월달은 반도체에서도 특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 시세가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 뒤를 이어받아 시세가 터지면서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방어되는 역할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2월 달에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들이 시가총액의 구조를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높은 쪽의 종목들이 2월 달에 움직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2월 달 장은 이틀 빠지고 이틀 올라가고 하루 밀고 하루 올라가고 이틀 빠지고 이틀 올라가고 하루 밀고 하루 올라가고 이틀 빠지고 이틀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전략을 줄 때 여기도 보시면은 화면이 보이겠죠? 317이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 317을 중심으로 아래로 310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331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지난주 시장 전략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번에도 16일이죠. 317을 찍었어요. 근데 코가 막히게 올라갈 때는 325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317을 찍기 전에는 기가 막히게 320에서 지지를 해줘요. 320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보면 코가 막히게 327을 또 못 넘어가요. 이게 지금 2주 이상 거의 3주 가까이가 반복된 시장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오히려 1월 달이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1월 달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2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히려 지수는 요 박스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작게 320, 조금 더 밀리면 317, 우로는 325, 조금 더 위로는 327.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325에서 327 근처에 갔을 때 이건 조금만 더 올려줘도 신고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쉬운 짓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만 깨버리면 누가 봐도 310 수준으로 밀릴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인데 누가 봐도 그죠? 마디 비율 분석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308까지 빠져도 이상할 장이 아닌데 희한하게 여기서 버팅기고 있죠. 이게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까지는 예측은 할 수는 있으나 오 마이 갓 여러분 이제부터는 차트는 머릿속에 외우고 해야 되겠네요. 아 해외 시장 쪽이 있죠. 예, 제가 이렇게 운이 좋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화면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해드렸던 그 지수대를 잘 살피셔 보면 여전히 시장은 섹터별 종목 장세가 최고다. 그럼 섹터별 종목 장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인공지능, 로봇, 챗봇서부터 여기 그 섹터의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트라이를 해서라도 화면을 맞출 텐데 어쨌든 지금 상태도 이거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 섹터별 종목 장세의 섹터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섹터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수 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7을 중심으로 한 주 더 가시되 PC 이후에 위냐 아래냐가 확실히 결정될 확률이 높은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린 거고 이 PC가 아까 그 PC 그 숫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숫자보다 PC가 적게 나올 경우에는
327 돌파 시도의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상 적게 나올 확률은 일단은 떨어져는 보여요. 미국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표는 나와봐야 하니까 일단은 상방이면은 327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락 변동성이 생길 시 아까 보여드렸던 312에서 310 수준 정도까지. 그죠?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저점으로 밀린다면 요 정도 수준의 저점이 PCE의 향방에 따라, 여러분, PCE의 향방에 따라 요 정도 수준의 저점으로 밀릴 수도 있다 정도를 감안하셔라. 아시겠죠, 여러분? 요 얘기를 해드리고, 이것은 또 운명이네요. 천상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외국인 수급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을 얘기를 할 때 화면이 지저분하면 보는 사람이 또 눈이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저는 뭐 일도 아니에요. 이런 거 화면 맞추는 거. 요 정도로 하면은 화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좀 잘 살피시고요, 여러분. 잘 살피시고 요렇게 하면은 화면이 맞아졌을 겁니다. 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수 밴드의 382618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다시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요점은 지속적인 박스권이고 PC의 그 수치에 따라 상방 돌파도 가능성은 있으나 확률은 떨어지고, 가려면 327을 돌파해야 된다. PC가 높을 경우 이번 주, 다음 주는 PCE 때를 기준으로 317을 깨면서 312에서 310 수준 정도로 밀릴 수도 있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전 3주 사이에 어떤 시장보다는 PCE가 높으면 확률이 높다. 근데 거기가 매수를 하는 자리. 여러분, 예, 거기서부터가 매수 타점을 잡는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FOMC 때까지는 장을 계속 죽일 수가 없어요. 계속.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른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환율이 급등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팔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PCI에서 물가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번 FOMC에서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으로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파웰의 의지니까, 여러분, 그죠? 거기까지 지금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수급이 지금 세다는 얘기 해드린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어차피 지금 환율의 밴드는 1320에서 135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그 수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환율 1280의 중요성 얘기할 때 거기가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도 그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지수가 박스권에서 버팅기는 건 긍정. 그건 긍정인데 이들이 변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매도를 쏟아내면 밀리는 거고, 이들이 매도를 쏟아내지 않으면 안 밀리는 거라는,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안 쏟았으면 추가적으로 안 쏟을 확률이 높죠. 대신 미국이 버텨줘야 돼요. 두 가지의 어떤 조건부가 들어가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는 약간의 경계감을 주는 거예요. PC도 높게 나오고 환율도 1320에서 135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종합이 312 수준까지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실전 기법을 얘기할 때 수급의 역골든이 나올 때는 변곡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전 기법을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주도주가 순환하면 시장은 안 꺾인다. 보면 수급의 변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 거죠. 지금까지의 이종복의 말을 들으면. 대신 수급의 변심이 나왔을 때
312 수준에서 310 수준 정도까지의 하락의 확률도 조금은 높아졌다. 그죠? 예. 거기까지 밀리고 안 밀리고의 기준은 317짜리다. 일단 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놓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힘을 못 썼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자, 지금 시간이 아직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외국인 수급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간 게 없죠, 여러분. 2월 달을 보셔야 됩니다. 2월 달을 삼성전자 올라간 게 없고요. LG 엔솔 정도가 조금은 올라갔고요. LG 엔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올라간 게 없죠.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바 여인 이것도 올라간 게 없죠. LG화학 정도가 조금 올라왔어요. 이 두 주식이 뭡니까? 조금 올라온 주식의 공통점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마주보는 고점에서 약간 꺾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니까 확실히 조금 조정다운 조정 나오죠. 이거 오늘 마켓텐에서 얘기했듯이 61선 언저리로 밀렸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보시면은 오히려 올라갔다 밀려 내려가고 있죠. 포털 움직임이 좋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도 조금은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머리 숙이고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 올라갔다 밀리고 이것도 미스터 진단에서 이 시간에 어떤 분 꼭대기에서 샀을 때 7만 원까지는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최고로 강력하게 날아갔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보시면 그냥 밀렸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KB금융도 보시면 그냥 쭉쭉쭉쭉 밀리는 어떤 이런 흐름. 이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 그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았던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옆으로 길 때 반도체 칩 관련주 비메모리 시스템 관련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의 반도체 쪽이 올라간 거고 결국 2차 전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가총액 구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제 틈틈이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든 유튜브에 올려놓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자, 외국인 수급 한 번만 보고 갈게요. 환율이 121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왔다면 거의 100원이 올라온 겁니다. 환율이 거의 100원이 올라왔는데 자, 외국인 주식 보시면 팔지 않고 있죠. 안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도 보시면 지난주에 오히려 1조 넘게 매도했다가 장이 밀리니까 그죠? 장이 밀리니까 바로 다시 9천억 가까이를 환매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PC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살피시면서 박스권 전략을 하되 PC 수치 마켓텐 계속 시청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아직은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